네, 20대 대선 투표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일반 유권자 투표 잠시 후인 오후 6시에 끝날 예정이고요. 잠시 후 그 6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또 격리자 투표가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투표장으로 뛰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대선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초접전 예상되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다가 박빙의 지지율,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과연 대선 이후에 제대로 갈등이 봉합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저런 걱정이 넘쳐날 때는 우리는 또 이분을 찾게 됩니다. 오늘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날 이렇게 뵈니까 네. 왠지 그 착잡하고 좀 조바심나고 불안하고 뭐 이랬던 마음들이 그 좀 안정이 됩니다, 신부님.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자, 이 대통령 선거 사실 5년마다 치러지는 정치 이벤트인데 유독 이번 선거처럼 뭐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은 뭐 이거 뭐 비호감 선거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번 20대 대선의 어떤 특징 한번 짚어보자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선거가 사실은 잔치여야 되거든요. 잔치.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잔치판이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더티 플레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인신공격이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줘도 되나?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선거하는 거를 갖다 흉내내면 어떡하지? 그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와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공격이 들어와도 다 그냥 뻔뻔하게 그냥 모른 척하면 다 지나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 선거가 좀 묘한 게 뭐 출마하신 두 분이 너무 집안이 다르잖아요. 한쪽 집은 부잣집 아들이고 한쪽 집은 정말 가난한 집 아들이고 마치 이렇게 계층 간 대표끼리 싸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착잡했고 그런 부분들도 꼬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이거 페어플레이가 아니네 그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 정신을 사실 표출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번엔 사실 뭐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20대 대선에서 빠져 있는 시대 정신 어떤 거일까요?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걸 봤는데 딱 느낌이 장학 퀴즈 같았어요. 장학 퀴즈. 누가 더 많이 아나.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용어를 많이 아나. 이게 대통령 후보들을 뽑는 그런 자리인지 아니면 아이들 장학금 주려고 하는 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또 준비가 덜 된 선수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시대정신 얘기하셨지만은 한국 사회는 이제 발전 단계가 몇 단계가 있죠. 봉건 체제에 있다가 일제 식민지 겪었고 해방되고 유교 겪었고 또 군부대제 겪었고 민간 정부에서 촛불혁명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음 스텝. 제가 전에 동남아 쪽을 여행을 했는데 그때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걸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얀마나 홍콩이나 이런 홍콩에서 시위 일어났을 때 맞습니다. 한국의 촛불 시위를 자기들이 이렇게 본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미얀마도 미얀마 청년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자기들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아의 희망인 나라로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대선 토론하는 걸 보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작은 게 매달려 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게
좀 보기가 별로 편치가 않았어요. 이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예. 저한테는 늘 큰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사실 내일 탄생할 차기 대통령 지금 뭐 심리 상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대강 예상을 해보고요. 자, 오히려 당선 이후에 당선 직후에 좀 조심하고 견제해야 할 당선인의 심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신부님? 당선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자만심이죠. 내가 평정했다라는 자만심인데 네. 그런 자만심을 가지면 독선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크죠. 네. 그 나한테 표를 던져준 사람들이 사실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아마 누가 당선이 돼도 박빙으로 될 텐데 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절반은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요. 네, 거기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되고 이제 권력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기 자신의 사진을 온 나라에 도배를 했다 그래요. TV에도 나오고 네. 신문에도 나올 뿐만이 아니고 뭐 유리 잔에도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네. 지도자가 자기 얼굴을 전국에 뿌리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의 시작이고 그 독재가 심화되면은 그 국가 자체가 종교화돼요. 네네. 그런 경우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렇죠. 봐왔죠, 몇 번을.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아무래도 특히나 예. 지금 이런 내부적인 분란이 컸었던 만큼 예. 거기에서 나온 승자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대선 기간 동안 워낙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뭐 검찰 수사 중인 사안들도 워낙이 많습니다. 대선 이후에 혼란이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큰 파도를 많이 맞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예. 뭐 전쟁도 겪었죠. 네. IMF 겪었죠. 정말 유례가 없는 큰 파도를 맞아서 국민들이 마치 이렇게 큰 파도를 맞고 나가는 배에 탄 선원들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매번 해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국민들인데 예. 사실 그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은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국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국내용 대통령. 국내용 대통령. 예. 우리나라는 사실 편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미국 있죠. 맞습니다. 이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또 북한과도 아직도 평화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더 바랄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 새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작은 문제 너무 매달려 가지고 시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비전을 갖고 큰 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서 그렇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와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토끼 모양이다. 우리나라 모양을 토끼 모양이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거의 호랑이에 가까워요. 네네. 그리고 더 무섭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그 아시아의 단도라고 얘기합니다. 북방으로 올라갈 기세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갈 기세를 갖고 있는 그 단도 같은 모양이라 그러거든요. 남북한이 만약에 에너지가 합쳐진다면은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중국이 우리를 견제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대선 이후에 예. 우리가 지금 대선 기간 동안 가졌던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념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어쩜 이리 갈기갈기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이것이 더 증폭되는 기간을 우리가 가진 것 같아서 예.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어떻게 봉합하고 치유해야 될지. 글쎄, 저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 무슨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 만약에 국가가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평화롭거나 독재를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렇네요.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아이들은 다치기도 하고 네, 싸우기도 하고 또 그랬다 화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건강한 국민들도 그렇거든요. 음,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이 없다면 나라가 재밌을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 역사가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어떤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아이슬란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평온한 거예요. 음, 신문의 특종이 대통령이 음식에다가 뭐 양념을 뭘 쳤다 이게 특종이에요. 어허,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네, 네, 예,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이나믹하고 배울 게 많고, 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야지 토론도 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나야지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단지 우려한다면은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술 먹다가 정치 얘기만 하면 쌈박질하잖아요. 오랜 친구가 예, 아주 또 예. 사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 성당 본당 신부할 때도 신자들 보고 술 네. 먹다가 정치 얘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만 자제를 한다면은, 네, 네, 그러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훈련만 돼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양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예, 또 그것을 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예. 우리가 이제 정치적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님. 예, 예. 심지어 이제 교회가 왜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가 정치를 대하는 법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을까요? 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한다면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정치라는 것이 내가 사목하는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내 신자들이 정치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 목자가 그걸 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는 권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정직자가 뭐 정부의 요직을 차지해가지고 뭐 한다거나 네, 자기가 정당을 갖다 만들어서 어떤 권력행위를 한다거나 이건 안 되죠. 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투표하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거는 예. 곤란하죠. 네네. 그렇지만 내 양들인데 네. 내 양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는 침묵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또 지금 가장 강조해서 해서 그쵸. 하시는 말씀이 또 그 이야기더라고요. 교황님께서는 남미에서 남미 독재자들한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와 권력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사제들이 정치 문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단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 기분이 아주 좋은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또 떨어진 후보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뭐 망할 듯이 또 가슴이 또 찢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새로운 걱정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대선 결과를 맞이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저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벌써. 근데 뭐 한 나라가 한 사람이 위정자에 의해서 이렇게 뭐 위정자의 힘이 있긴 있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기 시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힘이 더 컸거든요. 네, 뭐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이 국민들이었죠.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음,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대통령을 견제할 줄 아는 국민의 힘이 있거든요. 네, 그 제가 동남아 쪽 가서 좀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게 아예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아예 놔버렸어. 예. 아예 위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얀마 같이 군부에 의해서 국민들이 노예화되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는 항쟁의 역사를 맞습니다.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부정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침묵을 하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마음을 절대 놓으면 안 되고 네, 이 수준 높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5년 못 채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음, 5년 채우겠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또 예. 계속해서 예. 옳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신자분들 예. 중에서도 평화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신자 아닌 분들도 많이 또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오늘 투표 결과를 뭐 7시 반쯤이면 이제 뭐 출구조사부터 해가지고 저녁 내내 내일 새벽까지 이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이렇게 물려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미룬 후보가 떨어졌다 그래서 낭망할 일도 아니고 내가 미룬 후보가 당선됐다 그래서 의기양양할 일도 아니고 네. 오히려 이번 선거판은 아이들에게 정말 보여주기 싫은 그런 꼴사나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걸 어른들이 좀 창피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커서 선거할 때는 정말 잔치자리 같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수용하고 경청해주는 그런 문화를 갖도록끔 해주는 것이 네.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아,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